녹화 중이야. 나도 걸려. 아니야 얘들 교직원은 이미 다 백신 맞았어. 땡큐. 3차 함수부터 하자면 더 뒤로 진행하기 전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어마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게 맨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거라서 지금 요참에 정리를 한번 하고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3차 함수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편의상 a가 0보다 큰 경우만 할게요. 0보다 작은 경우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우리 방금 유형 7번 이야기도 그랬는데 결국 f'x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의 도함수가 어떤 모양이냐, 어떻게 부호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 증가감수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f'x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녀석이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2차 곡선이니까 요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결정나는 거야.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양수고 음수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증가 감소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어디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애초에 2차 곡선이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상태에서 2차 곡선이랑 x축과의 위치 관계 그러면 총 3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f'이 이런 경우다에 따라서 fx 그래프 개형이 결정난다는 건데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 이건 f'이 계속 양수야. f'의 x축 위에 계속 있다는 이야기는 f'이 계속해서 양수라는 이야기고 얘가 계속해서 양수라는 건 fx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기울기가 제일 작은 점이 어디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거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녀석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얘는 요 한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양수에서 다시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증가를 해버리는 거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라고요, 여전히.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x축을 뚫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x축에서부터 뚫고 올라오기도 합니다. 양수에서 음수 갔다가 다시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러면 총 3가지 경우로 정리를 합니다. 왜? f'이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f'x랑 x축 사이의 관계고 요거는 fx 이렇게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미안해. 미국 토크쇼. 그런데 이거만 부르시면 돼. 여기서 이 얘네들끼리 편 가르기를 좀 하자면 저 3개를 편을 어디서 가를 거냐면 여기서 가를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가르냐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뭐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거 했잖아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극점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극점이 2개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통 이거 그래프를 구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없어.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2개 있어요. 그런데 편을 갈라보자면 이건 극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 이쪽은 극대랑 극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극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3차 함수가 극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이제 가운데 여기서 자를 건데 다시 강조하지만 3차 함수가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3차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F'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가 극점을 갖기 위한 조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F'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도록. 조금만 더 가면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도록. 오케이? 써보면 이런 거라고요. 요거는 F'X의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얘는 F'X의 판별식이 0인 거고 요건 F'X의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데 그래서 이제 묶자면 F'X의 판별식이 0 이하인 거랑 0 초과인 거 이렇게로 편이 갈라진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하도 많이 보니까 어떤 책에는 이 식을 미리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게 F'X가 지금 쓰는 건 썼다 지울 거예요. F'X가 이거니까 얘 가지고 판별식을 찾아보면 b제곱 마이너스 3ac 이렇게 생겼어요. 짝수 판별식을 쓰면 얘가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랑 0보다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결정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되게 있는 것처럼 3차 함수의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식인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 굳이 이것까지 외워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3차가 극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F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F'을 가지고 보는 거고 정확히는 F'이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극점 2개 아니면 극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참고로 여기 얘는 아예 0이 되는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좀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증가하는 거 있죠. 요런 점은 도함수 입장에서는 완전 제곱식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의 관계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는 뚫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딱 0이 되는 거예요. 접하는 건데 얘는 스쳐서 다시 올라가는 F' 입장에선 중근인 상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fx 입장에서는 마치 삼중근처럼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 관계 좀 봐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인데 그래서 좀 이따가 문제도 풀어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풀 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푸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런 애들이 되려면 봐야 하는 건 얘네들이긴 하지만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3차라는 건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제로 그냥 갑시다. 한꺼번에 합시다. 4차 함수도 몇 가지 그래프로 정리가 되거든요. 저것도 정리를 좀 해보면 내가 이걸 또 수업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졸린 사람은 알아서 뺨을 치시고요. 나중에 이거 다시 물어보면 제가 웃으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 4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새는 당연히 이 녀석의 도함수 4ax세제곱 3bx제곱 2cx 더하기 d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3차든 4차든 그 녀석의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 얘기인데 요 녀석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4차의 경우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세 개인데 그림을 구분을 해보자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개 있는 거예요. 얘는 2개 있는 거고 얘는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유형이 생겨요.
다시 거꾸로 가보면 3차 방정식이잖아. 이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인데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세 개가 다 허근일 수도 없어요. 허근이 올라오면 켤레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든가 실근 3개든가. 근데 이제 물론 이거 3개 중에 중근도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지금 요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요거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X축을 기준으로 따라 그릴 자신이 없어요. 시간을 줄게요. 이렇게 생겼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반대로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거에 따라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부호 보는 거야. 부호. F'이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음수, 양수, 양수. 감소, 증가, 증가. 음수, 양수.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일 복잡하게 생긴 3차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결국 4차 함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역시나 f' 이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인데 얘도 편을 갈라보자면 여기서 갈라집니다. 왼쪽은 극점이 3개예요. 이거는 극점이 1개예요. 이건 극점이 아니에요. 여기도 극점이 1개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자면 여기는 극점이 3개나 있고요. 여기는 극점이 1개만 있어요. 그 극점 3개도 유심히 보자면 극대점이 하나 있고 극소점이 2개 있는 거예요. 얘는 극대점은 없고요. 극소점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4차 함수가 극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럼 저거 얘기하는 거고요. 4차 함수가 극소점 2개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저거 얘기하는 거고요. 4차 함수가 극점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전부 다 뭐 보는 거라고? F'X 보는 거라고요. F'X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3가지만 그렸는데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4가지로 분류하는 책도 있고요.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요 fx에 해당하는 f'을 요거 가지고 요 3차 가지고 그렸는데 f'x라고 찾은 3차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손으로 구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감소고 여기가 증가인데 증가하는 정도가 약간 꾸불통하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려오다가 뭐 올라가는데 약간 이 정도인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 이거 저거 2번째 거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치면 얘도 물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잠깐 꾸불통합니다. 요거 때문에. 근데 이거랑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지 이러고 눈여겨봐도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대충 그린 거야. 나도 몰라.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F'이 여기서부터 온 건지 여기서부터 온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린 뭐만 알면 된다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는 접선의 기호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만 구분하면 되지 여기에서부터 온 F인지 여기에서부터 온 F인지를 그림 가지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하나 약간 특별한 걸로 이런 건 있거든요. F'이 하필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요 삼중근이 X축에 딱 걸려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fx도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딱 좌우로 대칭인 녀석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해서 4가지로 정리해 놓은 책들도 꽤 많이 있는데 좀 오바야. 내가 생각하기에. 네. 4차도 이렇게 좌우로 대칭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처럼 찌그러지지 않고.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여기다 끼워 넣지 않은 건 말했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 중에 하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개냐 2개냐 하나냐 이거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얘는 4중분이에요? 이게 X축이면 4중근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Y는 X의 4제곱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뭐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안 나오진 않겠지만 뭐 정석은 이런 거 좋아하지. 교육과정 아닌 것도 계속 말하고. 우리는 뭐더 추가로 공부합시다. 공성들을 죽여요. 공성들을 죽여.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인데 이제 요 4차 함수 곡선의 경우엔 여러분이 약간 골치 아파하는 경우인 게 있는데 뭐냐면 3차 같은 경우엔 그래서 뭐 극점이 2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함수의 판별식 이러면 끝나거든. 근데 얘는 4차가 극점 3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F'X가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실제로 근을 찾아야 돼요. 판별식이 없잖아. 3차 방정식이라는 건.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요 4차의 경우에는 F'X는 0이 3차식이거든요. 그런데 요 단원에서만큼은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만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녀석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찾으러 갈 생각을 했다면 너는 통과야 라는 의미로 요거 자체는 어렵게 안 나와요. 이 3차를 인수분해하는 건. 요거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일단 인수분해가 금방 될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면 미분에서 3차 방정식 볼 텐데 그 3차 방정식은 1차랑 2차로 아주 손쉽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대신에 하고 나서 요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실근 하나 찾은 거거든요. 그럼 요 녀석이 서로 다른 2실근 가지면 되죠. 그런데 얘랑 겹치면 안 되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요 녀석 자체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다고 1차랑 2차의 공통근은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조심하시면 저 그래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 그림 중에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그림으로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도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 있거든요. 극속값이 둘이 같은 경우 요런 그래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굳이 따로 정리하자면 할 수 있지만 따로 정리할 거 아니라 그냥 이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극소점이 2개인데 극속값은 하나인 거야. 오케이? 얘랑 얘랑 둘이 똑같아가지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극속값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 건지 이런 상황인 건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건지 이건지. 얘도 극속값이 하나고 얘도 극속값 자체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극소점이 하나냐 극소점이 2개냐 이거는 극소점 자체는 2개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극소점이 2개인데 같아서 극소값이 하나인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좀 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로 가보면 이게 유형 8번에서부터 11번 정도까지의 이야기예요. 뭐 그 해달? 해달? 해달이 뭐야? 수달? 수달. 거인이 어디 할 차례라고? 유형 8번. 그래서 유형 8번부터 보시면 유형 8번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기 위한 조건, 9번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차가 극값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도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거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차 f가 극값을 갖도록 이란 이야기니까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란 소리니까 f 프라임 x를 먼저 찾아보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0이고요. 요 녀석 판별식 보면 되겠다 그 얘기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보시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지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뭐 a가 6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말 나온 김에 증간표 같은 거 원래는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f 프라임 x 3차의 f 프라임 x를 그려보면 0이 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극대극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그 점의 좌우에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보시면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뭐가 나오냐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점의 좌우에서 f 프라임의 부호를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차의 경우엔 미분을 했어? 2차야 방정식을 찾아봤더니 두근이 0이야. 그럼 그 두 개 다 무조건 극점이에요. f 프라임 x가 0이 되도록 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 나왔으면 좌우에서 부호를 살펴보나 마나 무조건 극점이라고.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극소가 나오겠죠. 살펴봤더니 중근이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살폈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어. 중근이야. 그럼 이건 절대로 극점이 아니에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극점이 아니야. 중근이면? 중근이면. 그죠? 두 번째 그림이잖아요. 그래프 개형이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잠깐 멈췄다 가는 녀석이고 또 하나는 계속 올라가는 녀석인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여기 두 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빵개였다고요? 그런데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봤더니 서로 다른 두 개면 무조건 이거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 극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극소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중근이면 극점 없고 뭐 근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극점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다 똑같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요 녀석이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판별식에서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 이렇게 생기고 끝날 거라고. 되죠? 안 풀어봐도 되겠지요? 네. 유형 10번 갑니다. 유형 10번은 거기다 섞어서 뭐가 더 나오는 거냐면 483번이요. 뭐가 더 나오는 거냐면 구간이 나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다예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랑 같은 거지. 그죠? 이거잖아. 3차 곡선인데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이걸 가지고 f 프라임 x를 대충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런데 이거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제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3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뭐 봐야 되죠? 근의 분리. 그래서 두 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한대요? 첫 번째 합고. 마이너스 1에서는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두 사이에서는 0 2쳐야 하는가? 막 다 섞였어 지금. 판별식도 봐야 되죠. 판별식 어쨌다? 판별식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실근 모두 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 이거 지금 얘가 f 프라임 x여서 f 프라임이라고 쓴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1 집어넣은 건 0보다 커야죠. 둘 다 0보다 커야지.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뭐였냐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거 왜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되고 1 넣어도 0보다 커야 되고 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4개 가지고 P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근해 분리 문제랑 섞여 있는 거라서 이제 실제로는 요게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겠죠? 괴롭게 하겠지. 안 힘들어요. 다음이요. 486번. 네. 요번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고창 보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를 뒤집으면 되죠. 4차 함수,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세 가지는 하나는 이렇게고 또 하나는 이렇게고 하나는 뭐 이렇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 세 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다? 첫 번째 거 이야기하는 거다. 이건 극소가 없잖아요. 얘만 극소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말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극소점이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얘기하는 거다? F'X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점 3개 있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박 어렵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4x로 인수분해 묶인다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맞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돼요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3차인데 1차, 2차로 금방 인수분해 돼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미 0이라는 근 하나 찾은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a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A가 0이면 a가 0이면 안 돼요. 왜? 얘랑 공통근이면 안 되거든요.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진 거잖아. 얘가 만약에 0이라는 걸 근으로 가지려면 a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a가 0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통근이면 안 되잖아.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도 이거랑 겹치면 3차 입장에선 실근 2개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답이고요. 이걸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로 쓰거든요. 마이너스 8분의 9에서 0 사이 아니면 0보다 커 이렇게 0 빼는 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미 근이 0이 나왔기 때문에 A가 0이 안 된다고요? 이미 0이라는 실근 하나 찾았기 때문에 얘가 0을 가지면 안 된다고. 서로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려면 A가 0이면 되는데 그럼 0이 아니면 얘가 0을 근으로 못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이 정도이긴 하지만 이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그 이후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단원에 있는 뭐 최대 최소라던가 다음 단원에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거 쓸 때 다 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실제로 여러분 이제 뭐 그래프 문제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고 이후로 나오는 도함수의 활용은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대 최소까지만 합시다. 금방 끝나니까. 최대 최소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최대 값이나 최소 값 자체가 뭔지는 다 알 테니까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작은 걸 찾을 텐데 우리가 최대 최소로 제일 골머리를 알았던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뭐부터 봐야 되죠? 대칭주? 대칭축. 그지? 2차 함수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있어요. 옆으로는 계속 가니까 나머지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면 그때는 대칭축을 보고 그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에 그냥 편의상 얘도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걸 생각할게요. 여기를 대칭축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랑 범위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취급을 좀 다르게 했다고요.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으면 어차피 여기 이거 축이 범위가 없어도 얘가 최소인데 얘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최소지. 그리고 양쪽 경계값 중에 더 멀리 있는 게 최대인데 2차 함수의 경우엔 좌우로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둘 다 살펴보지 않고 더 멀리 있는 게 최대구나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으면 얘처럼 계속 감소하는 구간에만 있든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쪽 끝에 값이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2차가 아니라 3차, 4차로 끌고 와도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야. 3차 함수 중에 제일 복잡하게 생긴 게 이건데 여기 극대하고 극소. 범위가 주어지기를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땡큐지. 그 안에 계속 증가만 하잖아요. 양쪽 끝에 경계값만 보면 되겠죠. 만약에 범위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그때는 여기가 최대겠죠. 그리고 얘랑 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겠지.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어때? 그때는 얘하고 얘 중에 제일 큰 게 더 큰 게 최대. 얘하고 얘 중에 더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써놓으면 간단한데 결론은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fx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거. 이거 우리 연속할 때 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곳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구간 닫혀있는 상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뭐 볼 거냐면 이 주어진 구간 안에 극점 있으면 극점 다 찾아서 극대값, 극소값 모조리 다 찾을 거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경계값 F알파랑 F베타 이거 다 찾아서 얘네들 중에 제일 큰 거, 얘네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건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대로 잘라가지고 어디가 제일 클지 제일 작을지를 아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잘라졌으면 당연히 여러분 손으로 그린 그림 가지고는 얘랑 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 찾아야죠. 얘랑 얘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지. 누가 작은지는 몰라요. 찾아야 돼. 실제 함수값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뭐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굳이 최대값을 찾으세요. 그럼 얘 하나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그래프를 좀 그려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3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최대 최소 찾을 때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시라고. 3차 함수 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극대와 극소가 모조리 다 존재하는 녀석인데 얘와 얘 딱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요 점 이름이 있는 점이거든요. 얘기했니 내가 혹시? 아니야? 아 그래요?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곡점은 뭐냐면 요 점 왼쪽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림이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수투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겠죠? 학교에서? 왜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변곡점 얘기는 이거밖에 안 해요. 변곡점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분 2번 하면 돼요. 아무튼 3차 함수는 그래서 극대화가 있고 극소가 있고 이 극대와 극소의 딱 중점, 요 점이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에요. 180도. 자기 스스로가. 요 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180도 돌리면 오른쪽에 있는 얘랑 딱 겹치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녀석도 여기가 변곡점이거든요. 보면 요거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이잖아요.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요 점 기준으로 180도 대칭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가운데 어딘가에 요거까지는 위로 볼록이고요. 이렇게는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180도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라는 건 언제나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녀석인데 요 극대점 지나서 극소점 지나서 언젠가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럼 저 때의 x좌표를 살펴보면 요 점의 x좌표요. 요거 극대점의 x좌표. 요거 극소점의 x좌표. 그리고 요거 극대값이랑 다시 같아지는 점의 x좌표.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냐면 2대 1이에요. 언제나. 언제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를 안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이 나만의 비장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 모르면 대학을 못 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잖아. 요 점의 x좌표 살펴보면 2대 1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극소점을 찍고 다시 극대점을 찍고 언젠가 극소점이랑 같아지는 점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점대칭이니까요. 이렇게 와서 극소점이랑 같아지는 점, 요 점 x좌표 살펴보면 여기도 2대 1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변곡점이 극대와 극소의 딱 중점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잘라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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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책도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이 비율을 항상 유지한 채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명심하시면 그래프를 그릴 때도 실제로 굉장히 유용해요. 아무튼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 얘기 왜 했냐면 이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 뭐 이렇게 생겼어. x? 그래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아니 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4 사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요?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말이야.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x가 0하고 2하고 두 개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그래프를 바로 그려야 돼요. f'x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잖아요. 극점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다 극점이에요. 최고차계수 양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2예요. x좌표가. x좌표 얼마라고요? 여기 x좌표 얼마? 마이. 왜요? 2대 1. 요거 2대 1.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1에서 4. 마이너스 1, 4. 이렇게. 여기가 최대? 얘랑 얘는 둘이 같아요. 아무 데나 최소. 오. 마이너스 1이 어디랑 2대 1이라고요? 극대, 극소. 극소랑 다시 같아졌으니까 여기가 2대 1. 개어렵지. 이거 조금 더 체화되면 익숙해지면 이렇게도 풀어요.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미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5 빼고. 5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새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x축의 위치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프의 모양은 상수항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x제곱에 x-3이잖아. 0, 0, 3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x축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0, 0, 3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x축이 아니라 이제 5라는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요점 x좌표 뭐라고요? 2라고. 왜? 2대 1이거든. 여기 2고요. 그래서 0 대입하면 5 나오고 2 대입하면 1 나오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극대점이 5고 극소점이 1인 이렇게 생긴 3차 곡선이구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비율을 알아두시면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했죠? 모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책에서 솔직히 말하면 양심상 안 써 있는 거지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쓸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런 몇 가지 비율 중요한 비율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지금 다 얘기 안 하고요. 나중에 하나씩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제가 폭발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항상 2대1. 요거 완전히 똑같은 거 적분에 가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정적분 가서 요거 증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와 이거 배우니까 수학 시험을 되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야죠. 지금 왜 이래 또 아무튼 그래서 문제 그래도 한두 개는 풀어보고 가야 하니까 요거 490번 하나만 딱 풀어보고 갑시다. 딱 하나요? 네, 요거 하나만. 자,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서 fx가 저렇게 생겼고요. 최대값이랑 최소값 한번 구해봐 하거든요. 자, 미분해야겠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f'x 살펴보면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예요. 얘가 0 되는 값 찾을 거야. x는 2. 2야? 마이너스 2 아니야? 마이너스 2랑 1이잖아. 이런. 이렇게 두 개죠. 그죠? f'이야. 0 되는 점이 두 개래. 그럼 fx는 극대극소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무조건 있다고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렇게 생겼다고요. x좌표가. 오케이? 근데 이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잖아. 2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잖아. 어딘가에. 그러면 여기가 최소구나. 정도는 확실한 거지. 그러면 2라고 선을 그었을 때 얘랑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같아. 왼쪽에 있죠.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1이야. 그럼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의 x좌표 얼마예요? 마일이요. 뭐래? 2대 1이에요? 2대 1이지. 극대극소가 2야. 헷갈리면 이거 하라니까. 중간에 변곡점까지 잘라서 1대 1대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3이잖아요. 2분의 3만큼 더 가야지. 요즘 x좌표가 2분의 5예요. 근데 범위가 2까지라며. 2는 얘보다 앞에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 아니고 얘가 최대인 거지. 다시요. 자, 극대가 마이너스 2야. 극소가 1이야. 간격이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대 1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의 x좌표는 2분의 5라고요. 그래야 2대 1이 되니까. 그런데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요. 2는 얘보다 약간 왼쪽 어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살아남기를 요만큼이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최대랑 최소랑 합할했잖아요. 하필이면 최대 최소가 극점 두 개거든요. 극대값이랑 극소 왜? 즐거워 보이죠? 극대값이랑 극소값은 변곡점에 대해서 이거라고 그랬잖아. 대칭.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다는 건 이거 구해서 2배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미분 2번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x좌표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하고 2배 빡 하시면 답이 빡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 너무 어려울 것 뭐 마이너스 2랑 1 넣어도 되고요. 나머지 문제를 좀 더 하고 싶지만 요거는 내일 마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오시면 최대 최소 끝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